또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소정님, 천원당원 비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징계나 탈당 요청이라고 오셨네. 예. 자, 김종민 의원이 1,000원짜리 당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듣고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1,000원짜리 당원, 아니 한 푼도 안 내는 당원이 얼마나 많았는데 1,000원이라도 내는 당원이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비난을 했다고요? 이 1,000원짜리 당원들 때문에 뭐 정치하기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모양이죠. 글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원짜리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1,000원짜리가 뭐 어때서요? 넌 10원짜리잖아.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똑같이 돌려줍시다. 그래 나 1,000원짜리다. 그래 너 10원짜리잖아. 자, 10원짜리보다는 우리가 낫죠? 그럼요. 10원짜리보다야 1,000원짜리가 훨씬 낫지. 한 100배 정도 나은 건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오늘 준비한 제가 첫 번째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용감하게 사퇴당한 이유는 뭐? 자, 나경원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퇴한 거죠. 원래는 오늘쯤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뭐 진중권 같은 애도 나경원이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출마 선언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냐고, 설마 사퇴 선언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겠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예, 설마가 사람을 잡았네요. 나경원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다기보다는 사퇴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인 것 같죠? 자, 나경원이 그래서 용감하게 사퇴를 당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경원 의원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용감하게 내려놓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참. 용감하게 내려놓는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용감하게 내려놓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용감하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셈이겠죠. 용감하게 도망갔다. 예, 딱 용감하게 도망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변명이 다양합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참 표현이 참 미사 여구가 화려합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깔끔할 것 같은데 진짜 엄마의 심정, 당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를 쓰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딴 데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윤석열 측에 이 불출마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실상 출마를 접어달라는 불출마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에둘러서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불출마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면서도 용감하게 내려놓는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예. 이게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뭐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심정이라는 거는 내가 엄마라서 엄마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데, 예, 이 아기가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양보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죠. 즉 뭐냐면 내가 당대표를 나가고 싶고 내가 당대표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나 아유 당이 죽을까봐 그만둡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아니 지가 뭐 당대표 나가는 거하고 당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 말로는 뭐 어떤 사람은 말에 가시가 있다, 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나경원은 사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놓고 윤석열한테 뭐 대들지는 못하겠고 하지만 자기는 계속 하고 싶었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라는 거를 이렇게 티를 팍팍 낸 거죠. 근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굳이 그만둬야 했을까요? 아무리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손이 그래도 지가 그래도 지금 4선 의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했는데 갑자기 주저앉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정치 활동은 나경원이 훨씬 오래 했어요. 그죠? 정치 권력을 잡고 있기로는 나경원이 훨씬 오래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은 정치 신인에 가깝잖아요. 신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아주 희한한 사례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깨갱 해버린 거죠. 이게 뭐죠 도대체? 네.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경원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깨갱하고 주저앉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요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나경원이 웬만해가지고 물러날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러난 것은 이게 깨갱했던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럼 검찰청 캐비넷이 열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나경원이 갑자기 사퇴를 하니까 이 국민의힘 이 당대표를 두고 안철수가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안철수 지지율은 3등이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나경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이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안철수가 1위로 확 치고 올라오고 김기현이 2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경원을 지지했던 지지표의 상당수가 안철수한테 흡수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참 대단하죠. 윤석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는 자꾸 날리고 있죠. 유승민도 날리고 뭐 나경원도 날리고 뭐 권성동도 날리고 뭐 처음에는 권성동이 1등인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나경원이 1등인 것 같다가 이제 안철수가 1등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안철수도 날아가는 거 아닌가 몰라? 여하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도 보면 윤석열의 마음은 김기현한테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 당내 지지율을 보면은 김기현 외에 다른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결국 윤심이 2등이긴 한데 당내에서 2등이긴 한데 당내에서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긴 하는데 나머지 지지자들은 윤심을 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윤심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윤석열이 끌어모을 수 있는 표가 39.4%, 그러니까
40% 정도 되나 나머지 60%의 표는 결국 윤심하고는 거리가 있는 다른 쪽을 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튼 지금 국힘당 이 당대표 선거는 또 희한한 방향으로 또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그래요. 이 나경원을 지지하는 표가 꽤 탄탄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경원이 만약에 안철수하고 뭐 이렇게 뭐 딜을 한다든지 했으면 나경원이 또 그 자리를 뭐 윤석열한테 뭐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아마도 당대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뭐 1등 하다 2등을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1등 탈환할 수도 있고 탈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 그런데 왜? 왜 나경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사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까? 예. 자, 빨장기 척결가님, 나경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안철수 밀어준 적 있음. 그렇죠. 예. 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나경원은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걸까요? 사퇴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버티지 못했을까요? 안 버텼다기보다 버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아실 겁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설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이 그 사퇴서를 냈죠. 그 뭐 저출산 그 고령화위원회 그 위원장직도 사퇴하고 기후대사직도 사퇴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사퇴를 하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이건 사퇴가 아니라 해임이다 라고 해서 잘라버렸어. 자, 그러니까 나경원 측에서 이게 대통령의 본심은 아닐 것 같다. 이 참모 중에 누군가가 이게 작당질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을 또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딱 자르고 나타났죠. 그러면서 아니다. 해임이 맞다.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나경원이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종용을 했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아니야 나 나갈 거야 라고 뻗대면서 기후대사직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그 위원장직 부위원장직을 사퇴를 해버렸어. 둘 다 장관급 직이잖아요. 사퇴를 하면서 자기가 그 당대표를 꼭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어쨌다? 야, 사퇴는 무슨 사퇴? 너 해임이야. 라고 해버렸죠. 그러니까 나경원 측에서 갑자기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의 본심은 아닐 거야. 나랑 얼마나 가까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김대기가 바로 딱 치고 나오면서 아니다. 해임이 맞다. 그거는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대통령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야, 요거 표현이 이거 되게 껄쩍지근해요. 네.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실체적 진실이란 말 검사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뭔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 뭐 이런 식인데 결국 뭐냐면 마치 얘 뭐 비리가 있어 라는 식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실제가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표현으로 보자면 얘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보니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임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나경원이 당대표 도전에서도 물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렇잖아. 실체적 진실 때문에 장관직 자리도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대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당대표 못 나가게 막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나경원 너 나가지 마라고 막았다는 얘기예요. 막았는데 나경원은 그냥 거기서 깨갱한 거야. 대들지도 못하고. 왜? 실체적 진실이 뭐길래? 자, 여기에 홍준표가 갑자기 끼어들죠. 홍준표 SNS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나경원이 건물 투기 의혹이 있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 투기 의혹? 그 다음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 자리도 벅찬 것을 부부 각자가 최고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 자리도 벅찬데 부부 각자가 최고 자리에 가겠다? 그래서 부창부수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나경원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남편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나경원 남편도 어디 좋은 자리 가고 싶어서 뭐 설치고 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건물 투기 의혹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얘기. 부부가 각자 최고 자리에 가겠다는 건 곤란하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 참 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건물 투기 의혹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 나경원이 그 신당동인가 어딘가에 무슨 몇 층짜리 그 상가 건물을 뭐 이렇게 50몇 억을 주고 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50몇 억짜리 건물을 갑자기 매각을 해버려요. 자, 근데 그 매각할 시점이 그 기후대사직이니 뭐 저출산고령위원회 위원장이니 뭐 이렇게 장관직 자리를 가기 전에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근데 건물을 사서 매각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자, 1년 만에 팔았다? 왜 팔지? 그리고 앞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사실상 손해를 좀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50억에 사서 59억에 팔았다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에 대출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 그다음에 세금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남은 게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빨리 팔 이유가 뭐죠? 예,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특히 건물을 살 때 뭐 40억 정도 대출을 내서 샀다라는 거는 이거 뭔가 좀 그만큼 투기성이 있기 때문 아니냐, 뭐 반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신당동 건물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자리도 벅찬 것을 부부 각자가 최고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나경원의 남편이 뭐 김재호 씨인가 해서 판사죠.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예요. 서울고법 부장판사면 사실상 법원장급이고요. 언제 대법관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재호 판사가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당대표하고 자기 남편은 대법관하고 이걸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야, 둘 중 하나만 해. 당대표를 할 거야? 아니면은 대법관만 할 거야? 둘 중 하나만 하란 말이야. 라고 지적을 한 거라는 겁니다. 김재호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예요. 일단 되게 오랫동안 판사를 해왔고요. 뭐 지금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죠. 뭐 몇 가지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행보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 자기 지인들을 계속 중용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김재호 판사하고도 서울대 법대 동문이죠. 선후배 지간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겠죠. 여튼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야, 이 나경원이 이 윤석열한테 그냥 찍힌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복합적 괘씸죄에 걸렸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장관급 자리를 주는 것도 나경원이 그렇게 졸라서 됐대요. 그러니까 이 기후대사직이니 곧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니 이게 사실은 장관급 직위인데 장관급 직위임에도 인사청문회는 안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두 개를 동시에 받았잖아요. 이러면 급여가 상당한 수준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자리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줬는데 당대표 한다고 대던지면 이거 되겠니? 그래, 네가 달라고 할 때는 얹고 갑자기 또 내던져버리냐? 이게 한번 괘씸죄. 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경원 너 이런저런 허물도 많잖아. 투기 의혹도 있고 어쩌고. 그런데 그거 다 내가 봐주고 있잖아. 자, 그리고 니네 남편 내가 대법관에 앉혀주려고 그랬는데 너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즉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걸려서 괘씸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사안이 아니고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나경원이 장관급 직위를 가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핵관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로비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나 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은 거기서 좀 만족을 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떡하니 당대표를 나간다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겠어. 아니 장관급 자리에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거 던지고 가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도 짜증이 나겠죠. 그 다음에 솔직히 나경원 너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 너도 땅 투기도 하고 땅 투기 의혹 중에 또 뭐도 있냐면 대장동 의혹도 있어요. 대장동에 나경원이 땅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다 아시죠? 예. 이런저런 허물도 많은데 그거 다 덮어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니네 남편 대법관 한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니네 남편 대법관 하면은 너 당대표 할 수 있냐? 못하잖아. 근데 너 왜 자꾸 설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복합적 괘씸죄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로비 의혹도 있고, 당대표 갑자기 집어 던지고 나간다니까 화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덮어주는 허물도 많고, 땅 투기 의혹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팽을 당한 게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한 가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경원이 한 가지 문제가 걸렸을 때, 그거를, 거기 그렇게 신경 쓰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뭘 개의치 않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밀고 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것은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경원의 앞날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동작을 공천도 장담하기 어렵다. 나경원은 계속해서 다 서울 시내 다른 쪽에 공천을 받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동작을 말고 다른 쪽을 받고 싶어 했는데 지금 같은 그래서 동작을의 사무실을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동작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나경원은 공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이거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실제로 이 동작을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수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이수진 의원이 상당히 수더분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마이크 잡고 뭘 하라 그러면 잘 못해. 너무 어눌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수더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을 꼭꼭 찌르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수진 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앉아서 얘기하면은 그냥 빠져들어요. 예. 너무. 마이크를 주면, 좀 저렇게, 좀 더 잘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냥 앉아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사람한테 흡입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엄청 흡입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구에서 유감없이 발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나경원은 동작을 공천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괘씸죄가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직위를 받기도 어렵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나경원은 겨울이겠구나, 좀 춥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민님, 이수진 의원님 좋아요. 예, 맞습니다. 이수진은 정직한 의원. 예, 동작을 이수진. 예, 비례 이수진하고요, 동작을 이수진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수진 의원님 보면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꼭꼭 핵심을 잘 짚어요. 그리고 설명도 되게 알기 쉽게 하고, 포인트를 꽉꽉 집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꽉꽉 집어서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이분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마이크를 잡으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 참,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이게 일선에 가서 지역구에서 이게 엄청난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사실 뭐 지역구에 가서 시민들 만날 때, 유권자들 만날 때 마이크 잡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두런두런 얘기를 할 때는 이수진의 화법은 정말 왔다야. 뭐 꾸민 것도 아니고 흉내를 내지를 못하는데 정말 사람들의 흡입력이 있습니다. 딱 그냥 핵심 포인트를 잡아.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뭐 위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수진 의원하고 이 나경원하고 이렇게 지난 총선 때 이렇게 대결을 직접 했잖아요. 직접 대결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판사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느냐. 야, 아무리 그렇지만 나경원하고 이수진하고 싸우면 당연히 이수진이 이기지. 어휴, 누가 감히 이수진,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하라 그래. 나경원이 어디다 대고 이수진이야. 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해요. 자, 뭐, 그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더 들었는데, 이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면은, 이거 좀, 얘기가 좀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업무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았고, 반면에 이 나경원은 판사 시절에 그렇게, 업무 능력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업무 능력을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이 소문이 많이 퍼졌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